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묘삼이거 마사도래 또 나왔죠? 많이 썼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경어는 일설의 진묵대사를 겨루는 후행이 지극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옹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와 경어의 삼수갑산행은 적어도 효자였기 때문에 경어 선사가 모친이 사망하기 이전에는 아닌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경어 모친이 사망한 이후에 경어 선사가 천장암을 떠나게 되죠. 경어 선사는 어머니와 형이 있던 천장암을 찾아와서 보림을 하신 후 20년 동안 이곳에 살며 행화를 하시다가 호련히 종적을 감추었는데, 그것이 어머니 밀양박씨가 별세한 후의 일이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어머니 봉양을 위해 손수 탁발을 다녔고, 경어 선사도 진묵대사 못지않은 효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옹산 스님의 작은 방에 도입나다라는 그것이,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경어가 그의 스승 계어를 찾아가는 과정 또한 효행과 그 맥락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김태읍은 다른 시가로 기술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물론 이 부분은 경어 법어집에는 간략히 언급되어 있지만, 그리운 이 스승 계어를 찾게 된 그 동기가 김태읍의 모사와 흡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김태읍은 일대평전에서 오냐 나를 불문으로 인도한 은인이 아니냐 해가지고 비록 속퇴를 했지만 계어선사를 찾아가는 그런 애틋함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대사는 이와 같이 동학사 강당에서 다수한 학인들을 데리고 이력을 보아주다가 하루는 후련히 하속한 스님이 보고 싶었더라. 그야 하속을 하였던지 말았던지 나를 불문으로 인도한 은인이 아니냐, 그는 지금 어떻게나 사는가 하고 내가 지금 대강백이 되어서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가 얼마나 반가울까 하고 가보자 해서 은인을 찾아가보자 해서 경어대사가 경어스님이 행장을 차려가지고 갔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경의 길을 떠났다 해가지고 상경에 있어야 되는데 하경했죠. 상경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요. 어디로? 김제 만경에 전봉주를 만나러 가죠. 그러다가 동학사 청계사 아래에 있는 동구에 있는 그 환속한 스님을 찾아가서 며칠 동안을 유린한 뒤에 시골로 데려가. 이거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그 스님과 그 며칠 동안 유린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괴질이 쌓여 있었고, 대사는 김제 만경들을 지나가는 판인데 뭐 달라고 김제 만경을 가나 미리 데려간 거죠. 그래서 배가 쌀쌀 올라와가지고 공포 중에 관세음보살을 불러보고, 그 다음에 천수 주력을 다 해보고 온갖 짓을 다 해봐도 배가 아픈 중에도 시장안고로 어느 한 집을 들려갔는데 안 줘. 폭풍호 중에 대작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이 말이야. 폭풍호가 몰아치니까. 이게 5월달 얘기예요. 6월. 숨막히는 다급한 경어의 심사와 죽음과 맞닥뜨린 젊은 구도승의 비장한 결심과 각오가 마치 현장에서 목도하는 듯 실감나는 이 감동적인 구사력은 실로 누가 김태읍의 뛰어난 은장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마벽조는 그때의 일을 그저 의심을 품고 동학사로 돌아오는데 절까지 와보니 걸린 것처럼 갔던 그 병이 어느든지 없어져 버리고 의심만 남았더라고 경어의 심정을 벽조 스님이 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말이죠. 또 선종 권상로의 한국 선종 약사에는 의심에 쌓여가면서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음을 받는 줄 모르고 동학사까지 왔어요. 밤새. 그래서 이 부분에 수덕사판에서는 경어 법어 일화 중에서 죽음을 보고 발심한 거리라고 돼 있어요. 38가지 일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경어선사는 비장한 결심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동학사에 와서 사교 입선을 위해서 강원을 파하죠. 오직 뭐만 남았어요? 묘삼이고 마사도래만 남았더라 이런 얘기야. 이에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되 내가 이 생일을 차라리 바보가 되어 지낼지언정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까지 문자에 얽매였는데 몇 년간 강원 9년에 강백 8년 얼마야? 17년. 그러니까 동학사여서 18년간을 전부 다 문자에 얽매였죠. 그런데 그 송장을 만나니까 깨닫지 못해요. 생사를. 그래서 조도 선지를 닦아 삼계를 벗어나리라 해서 조도를 닦겠다 이런 얘기. 조사의 길. 그래서 발심한 끝에 평소에 읽었던 공안을 회고하여 보았더니 뭐가 떠올랐어요.
교학에 종사한 습성 탓으로 아르마리를 댄 것뿐 실지 체득한 못이 없었기도 하였지만 특히 머릿속으로 영혼치근의 여삼이고 여사도래가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래서 그 화두를 아르마리로 풀려고 해도 마치 은산철벽에 마주한 것처럼 풀리지 않고 답답했다 이런 얘기예요. 경화선사가 평상시에 머릿속에 여삼이거가 마라사도래가 있었어요. 동학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경화의 머릿속에는 오직 영혼치근이 시시한 화두를 생각해냈죠. 나귀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당도했다. 뭐야? 류삼이고 마사도래. 이거는 화두를 다시 왜 설명하지 않아도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땡땡. 그래서 열벽에 부딪힌 것 같음이고 이 무슨 도리인가 하는 의심이 되어 사교 입선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죠. 콜레라 때문에 콜레라. 그래서 경호는 동학사에 돌아와 드디어 대중을 나타놓고 말하기를 그대들은 인연 따라 종대로 가거라. 나는 여기에 있지 않겠고 너와 나는 서로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더라. 나는 더 이상 강백이 아니다 하고 출타를 하였다가 돌아온 만화는 자신이 힘들어 문을 연 강원이 폐쇄되었다는 것을 알고 경호를 심히 꾸짖죠. 그러나 경호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조실방 문을 굳게 걸어 잠그죠. 김태읍에는 어떻게 써있냐? 인간경어 경어대사 일대 평전에서 경어가 하인들에게 외치기를 다른 강당으로 가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에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실감내게 적어놓았고 그리고 태사는 동학사에 들어온 뒤에도 여러 학인들을 모아놓고 말하되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각각 의원을 따라서 다른 강당으로 가주세요. 나는 강은 그만할래요. 나는 이번에 서울 갔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깊이 느낀 바가 있어서 나의 심원을 밝히기 전에는 다시 강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각각 해산하여 주시오. 그간에 내 스스로 깨친 바가 없어 깨친 바도 없이 개뿔이나 여러분을 가리킨다고 추측된 것을 생각할수록 미안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소이다. 아주 김태읍에는 상세히 잘도 써놨죠. 김태읍의 인간경어 일대 평전 얘기예요. 그래서 목승건 용맹정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대사는 이와 같이 말을 한 뒤에 조실방에 들어가서 묵석과 같이 상이하게 전심단자하고 오직 성공부만 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서 잠이 오게 되면 송곳을 옆에 놓았다가 덥덕자리를 찔러가지고 이거 좌고라고 하죠. 잠을 쫓기도 하고 또는 칼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보게 돼가지고 경호선 사복은 전부 다 칼자국이요. 그래서 공부하기를 해서 석 달 동안을 한결같이 해서 순일부잡하게 공부를 계속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죠. 경호는 조실방에 앉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만년의 은산철벽이 돼야 돼. 여러분 은산철벽이 뭐예요? 인양이 앞에 은산철벽에서 앞도 깜깜 뒤도 깜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 앞에 섰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화두를 지어가요. 수마가 덮쳐오면 송곳으로 가랑이를 찌르고 그 다음에 쥐어받고 여삼이고 마사도래의 화두만이 화두 타파를 목전에 두고 유법망구라는 말 했죠. 유법망구가 뭐예요? 법을 위해서 이 몸뚱이를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지금 몸 구자가 있는데 망자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망할 망이나 없을 망으로 쓰면 절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꼬박꼬만 써야 돼요. 잊을 망만 써야 돼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경화선사 열반송에서 이 망자로 바꿨죠. 스스로 육신을 때리고 졸음과 찬연이 맞섰더라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소가 되어도 겉구녕 없는 소. 아이고 경호선사 이제 패침멸창하고 지금 뭐 할 차례야 지금. 거의 깨달음에 가까이 대오하게 가깝게 와 있죠. 어느 날 동학사의 사판승 승려인 경호선사는 2판 그 다음에 이거 항명도일이는 4판 이 처사를 찾아갔죠. 이때 항명은 경호보다 나이가 3살 위야. 만화의 제자로서 경호의 사형벌이죠. 이 처사는 누구야? 찾아간 항명을 보고 이진사라고도 해요. 이 처사가. 여기서 이진사는 개오처가 있다고 주변에 소문나서 그런데 원규삼이 즉 경호를 지금 시봉하고 있는 사람은 원규삼이고 원규사이는 항명도일의 제자예요. 경호선사는 그때 제자가 없었어요. 원규의 사가 부친이가 이 처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김태읍의 인간경어에 보면 자네 중로로 잘못하면 필경에 소되는 이태를 아는가? 라고 날카롭게 항명도일이 힐난하는 이 처사의 음성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원규삼이가 뭐야?
이때 원규랑은 사미가 있는데 그 뒤에 동학사 동원강백이라 해가지고 개심사 주지가 된다 그랬죠. 그가 대사를 근시하고 있었죠. 원규는 부친 데는 2처사가 있으니까 속가에서도 단연간 좌선 공부해갖고 개호처가 있다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규 사미의 은사스님대가 2처사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얘기를 한 거죠. 중로로 잘못하면 하니까 그 항명 도일이가 그거야 그렇겠지요. 중이 되어가지고 심지를 밝히지 못하면 심지 마음짜리죠. 다 남의 시주만 받으면 반드시 신시만 받으면 반드시 소가 돼서 그 은혜를 갚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혼내죠. 이 사람 소 아니라 말이 되어서라도 할 수 없지요. 원규사미는 은사화상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처사가 정색을 하면서 여기서 은사화상은 누구야? 항명도일이죠. 이 처사는 정색을 지어서 꾸짖어 말하되 자네 이번에 대답을 잘못했네. 소위 중이 돼가지고 대답을 곧다고로 하면 되는가? 소승은 선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답이 되오리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소. 소가 되기는 하오마는 콧구멍 뚫을 곳이 없는 곱빗 뚫을 구멍이 없는 소가 된다. 이래서 이 화상은 항명도일은 2처사로부터 이 말을 듣고 와서 이것도 저런 말해도 여각 양맹은 앞뒤가 꽉꽉 막혔다 이런 얘기죠. 무슨 소린지 물지 못하게 해서 동학사로 돌아오고 말았다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규 사미와 2처사 그리고 항명이 경허선사의 대오를 듣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항명이 원규의 스승이니까 그래서 원규 사미한테 물어봐. 누구한테? 야, 네 애비가 그러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해가지고 나중에 동우는 경허를 이어서 동학사 4대 강주가 된다고 합니다. 5대. 이거 5대인데 4대는 그거 같은데. 청암사 조실 마루당 상경이 4대고 이 동우는 5대. 거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 동화 경허와 함께 보필하는 경허 일화도 전하고 있죠. 그 경허 일화에 또 뭐가 있어요. 개심사에 있을 때 그 쌀포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위승은 경환이라는 삼위승을 시켜가지고 쌀을 퍼라고 그러는데 누가 동원강백이 동원스님이 그냥 크게 줘. 그런 내용 있죠. 지난번에 했으니 공략하고 이들 셋의 각본대로 개합해서 드디어 대화죠. 때는 경환나이 31세 1879년 11월 15일 경허의 사행이었던 항명도일은 훗날에 또 어디로 와요? 해인사 주지로 와가지고 또 누구 항명도일의 제자인 변서로에게 경허선사가 깨달은 사람이라니까 글씨 하나 받아더라 사인 하나 받아라 해가지고 거기서 받은 게 뭐예요? 참선곡이죠. 노스님은 좀에서 만나기 어려운 도사님이니까 너희 법문을 적어서 써두거라 해갖고 거기 받아둔 것이 변서로가 정리한 것이 뭐예요? 참선곡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허스님은 지금 깨달으려고 해? 안 깨달으려고 해? 깨달으려고 하네. 소는 되어도 콧구멍 곱빗 뚫을 곳이 없는 소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 생각에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깨치죠. 그래가지고 경허스님이 원규 사미가 물어요. 경허스님한테 스님 이거 무슨 소리냐라고 묻는 순간에 깨쳐? 뭐냐? 내가 중로로 탄 지 수십 년인데 이런 소리는 내가 처음 들어봤다. 이런 말이 혹 경전 같은 데 있느냐? 있거든 좀 알아봐다고. 글쎄 옳시다. 무슨 그런 말이 경전에야 있으려고요? 하는데 선하게 문답이니까 선문답이다 이런 얘기죠. 경전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 조실 스님이 강도 철폐하고 지금 조실방에서 침식을 전폐하고 피침망찬하고 있으니 참선 공부만 지독히 하고 계시니까 내가 가서 물어볼게요 라고 해서 물어봐서 깨쳐요. 그래 그럼 네가 가서 빨리 물어봐라 하고 반가이 여기면 원규에게 물어달라 그랬죠. 원규는 그 길로 가서 경허대사한테 가서 인사를 한 뒤에 자기 은사가 자기 부친이 2처사를 갔더니 이런 일을 하더라. 조실스님 손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것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경허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경허가 바딱 깨치죠. 김태읍의 인간 경허에는 또 달리 써 있어요. 그거나 그래서 2처사가 말을 전했는데 이 이야기가 콧구멍 없다는 대목에 이르자마자
화상의 안목이 크게 띄었다는데 그 우무비공처에도 땐 있다고 지난번에 여러 번 설명해서 이번 설명은 생략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기이한 우연은 경어를 깨달음에 몇 번 지나갔네. 이것도 또 지나갔네. 이것도 지나갔네. 참으로 기이한 이 우연은 경어를 깨달음의 경지로 되몰게 한 기막힌 기연의 개합이죠. 그래서 경어의 인생과 사상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죠. 그래서 경어 한순간의 정적이 결국 불자로부터 연 한국 불교 선통 가나선의 법맥의 불씨를 다시금 지피는 도화선이 돼가지고 뭐가 우무비공처의 이 고불미생전의 소식이 뭐예요? 유망절 이전의 소식이 뭐예요? 를 소식을 지음자 하나문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 자, 고불미생전 소식을 방한함 스님은 이렇게 어디에 선사 경화상 행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고불이 태어나기 전에 소식이 찡하고 울리면서 환하게 드러나 공간이 무너지고 인식 주관과 객관적 사물의 대립관계까지 해소되어 버렸으니 이로써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경지에 도달하여 수많은 가르침과 한없는 깊은 뜻이 당장에 석연하게 풀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누가? 방한함 스님이. 글쎄 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그때가 바로 경어 31세대는 고종 16년 김여년 1879년 겨울 11월 보름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경어는 드디어 이렇게 진자가 되었다. 기연이 열리는 그날 그 순간 경어는 모든 허물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전한다. 세조는 새벽불을 보고 그 다음에 영호는 복사꽃을 보고 향엄은 기와장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청어는 낫다고는 소리를 듣고 다 대의 소식을 알리는 기연을 경어는 우무비공처의 소식을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무비공처의 가장 중요한 한 글자는 뭐라 그랬어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김태읍의 인간경어에는 또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경허대사는 이 말을 듣자마다 흉등이 먼락하여지고 려삼이게 마사도래를 깨칠 뿐더러 백천법문과 무량묘를 일시에 도노한 듯하다. 따라서 고불미생전의 소식을 깨치고 고인의 대휴혈처를 제험한 듯하여 대휴혈처랍니다. 대지가 평침하고 무라가 망구한 지경에 도달한 듯하다. 이때가 고종대왕 16년 김여년 동 12월 보름께였으니 즉 11월 보름께였으니 지금으로부터 58년 전하고 대사는 곧 23세 말이 돼야 안 돼. 대사가 아니에요. 무슨 23세 때에 깨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도 말했지만 경어선사가 태어난 연도가 57년생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모양이에요. 태어난 연도는 49년생인데 방한함 스님이 57년생이라고 하는 바람에 8세의 차이가 나가지고 23세에다가 8을 더하면 몇이야? 31세 딱 떨어지죠? 경어선사는 31세 때에 깼었어요. 네, 잘못됐어요. 김태읍이도 방한함 스님 걸 보고 이걸 쓴 것 같아.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 뭐냐? 두 개 썼네 똑같이. 하나 지워야 되겠다. 자, 폭풍호 속에서 보낸 아승직업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죠. 경어는 이제 당나귀 일이든지 말의 일 사이든지 뭔 상관. 콧구멍 없는 소가 됐어요. 콧구멍 없는 소는 콧구멍이 없으면 죽어요? 콧구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콧구멍이 없으면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그게 아니고 곱비 뚫을 콧구멍 위에 그 빈자리에 곱비를 뚫잖아요. 곱비 뚫을 꿰는 곱비가 없으므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필요가 없이 내 맘대로 뛰논다 해가지고 곱비 뚫을 구멍이 없는 콧뚜레
콧뚜레가 끼지 못하면 그것이 자유와 해탈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래서 경어는 자신이 새로운 병명을 깨친 소라 해가지고 성우라고 지었죠. 그래서 깨달은 소다 이런 얘기야. 무사인의 본래 면목은 이렇소. 이것도 동학사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경어는 이제 당나귀의 일과 좀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말의 일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는 콧구멍 없는 소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우무비 공처의 이 소식은 바로 자유와 해탈을 상징하는 것으로 석 달 동안 폭풍우 속에서 보낸 그 아승직업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새벽이 밝아왔죠.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 그래서 이제 경어는 자신의 초명을 처음에 동옥이라고 지었죠. 그래서 새로운 변명을 얻어서 새로운 법명을 성우라고 했어요. 어릴 때는 동욱이고 깨달은 뒤에는 성우고, 그래서 깨달은 소라고 이름 지었죠. 하남의 경어집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처사에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전해들은 화상의 안목은 정의에 움직여 잎붙여 나기 전에 소식이 몰록 드러나 화련히 현전하였고 평평한 대지가 꺼지고 무라 일체가 돼서 함께 잊었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크게 쉰 곳에 이르니 백천 번민과 무량한 묘가 당장 어룩록듯하였다 라고 해가지고 영어선사의 이야기를 하남이 그렇게 쓰고 있죠. 이리하여 경어는 마침내 방장실의 베개를 높이하고 들어누워서 사람의 드나듦을 상관하지 않았으며 스승인 만화강사가 들어와 보는데도 여전히 들어놓은 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만화강사가 뭐라 그래? 야, 너는 말이지 스승이 와도 일어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저는 일이 없게 된 사람은 본래 이러합니다 라고 해서 경어 스님은 자기가 무사인이 됐음을 만화강백에게 알리죠. 참으로 무사인의 경지를 증득한 자의 경지에서만 나올 수 있는 행동으로 그때에 이미 경어의 행위는 감히 범인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위진인의 경지에 있었죠. 이때 김태읍은 무사한이는 본래 이렇소라고 말하고 있는 경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김태읍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사는 소년강사로 일찍이 발심하여 사교 입선하여 가지고 이러한 심경에 이른 뒤에 심의 무법 만일 운오리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령유수 장송하에 영야청 이게 어디서 있지? 글쎄 영야청소 하소리오하고 료사장부 무사한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지라 이 이후로는 방장에 고좌하여, 방장은 높은 자리죠. 높은 곳에 있는 고와하여 높이 고와해서 누워가지고 인사에 불관하였더라 이런 얘기고, 자기여 선생님이요 겸하여 은사인 만화강백이 실중에로 들어와도 번듯이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는 김태읍이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만화스님이 비유에 마땅치 않았는지 이게 무슨 짓인가? 강을 하던 사람이 강사 노릇도 안 하고 참선을 하면 단정히 앉아서 참선을 하든지 할 것인데 이미 경어는 참선을 끝낸 사실을 몰라요? 장보 일대사를 마친 사실을 만화강백은 몰랐어요. 그렇지도 않고 번들번들 자빠져서 밥만 죽는 이게 무슨 짓인고? 그리고 어른이 들어와도 기자하는 법이 없으니 이게 무슨 행사야? 무식한 사람도 아닌데 그만한 도리를 알만한 사람인데 하면서 크게 꾸짖고 야단을 쳤죠. 그러면 경어선사가 당신이 몰랐어? 당신이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스승한테 누가 당신이라고 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김태읍이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무식해요. 그렇죠. 요사장보는 본래 이런 것이요 태평무사에 할 일도 없는데 기자가 다 무엇이요? 무사한이는 본래 이렇소. 대사는 이렇게 일축하고 범인 중생이 가진 미안한 생각을 추워도 갖지를 아니하여 가지고 만화하생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말을 못하고 문을 닫히고 나가서 버리고 말았다라고 써 있는데 이런 언어 순화가 안 돼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절학은 뭐예요? 공부를 다 마쳐가지고 학문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서 학문을 단절한다는 얘기죠. 무의 평등심으로 도를 실천하는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도를 깨쳤으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절약해야 돼. 따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 그래서 무사인이 돼. 그래서 오히려 일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일 없으면 오히려 큰일이라도 한게서 마음은 언제나 한가롭고 넉넉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지를 뭐라 그래요? 무의도인, 무의진인, 무사한인 이렇게 적고 있죠. 무의도인은 일부러 번뇌망상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안 써요? 애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번뇌가 곧 볼이요. 망상을 없애려는 그 마음이 더 큰 병통이죠. 망상을 못 하려고 없어요. 번뇌 즉 볼인데, 그죠? 번뇌의 힘을 알기 때문에 도인은 더 배울 것도 없고 더 할 일도 없어서 절약을 하게 되고 한가운 가운데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됐어. 한가로운 가운데 모든 일을 다 해. 그게 일 없음이 오히려 일이야? 그게 무사한이죠. 그래서 경화는 드디어 무사한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경화선사가 나중에 이제 천장암으로 건너와가지고 이제 동학사로 한 8년인가 10년 만에 동학사를 방문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가서 동학사에 가서 처음으로 읊은 시가 바로 이거예요. 희희 태평춘이요. 빛날이 짜죠. 화창하고 화창한 태평한 봄이요. 간간백초신이다. 보면 볼수록 백초란 건 100가지 약초가 딱 백초가 아니고 모든 풀들이 새롭게 다 새롭더라 이런 얘기예요. 계룡산 상호, 계룡산 위에 비가 내리니까 자기야 읍 경진이로다 이런 말이죠. 지난밤 그 띠끌을 다 씻어내렸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가 비가 다 씻어내렸더라. 지나치면서 비가 지나가면서 그 띠끌을 다 씻어내버렸어요. 뭐가 계룡산 내린 비로, 계룡산에 내린 비로 아이고 힘들어. 젖을 읍쳤다. 젖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알경 싹 지내면서 가볍게 싹 씻어내렸더라. 뭐가 띠끌을 누가 지난 밤에 내린 비가, 그죠? 지난 밤에 내린 비로 띠끌을 싹 가볍게 씻어내렸더라 이런 말이에요. 가벼울 경자죠. 가벼울 경자, 그 다음에 젖을 읍자. 그래서 지난밤에 가볍게 씻어내렸더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이게 바로 계룡산이더라. 아시죠? 계룡산은 명산이라 해서 신령한 산이라 해가지고 그 무당들이 길을 받을 때 어디로 가요? 계룡산에 가서 다 기도하죠. 그래서 계룡산 신도안이 있잖아요. 그 신도안이 계룡산 신도안으로 원래 그 누구지? 정도전 아니야. 누구죠? 정감록 쓴 사람. 예, 계룡산 신도안의 도읍을 정하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믿어가지고 그 계룡대 밑으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교사였을 때 그 다니던 곳에 신도안에 그 내려왔어요. 그 부대가 어마어마했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도읍을 또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원 공주 교대 다닐 때 박 대통령이 헬기 타고 왔다 그랬어요. 그 옆에 뭐더라 이름이? 거기까지 다 내려왔어요. 천안 옆에. 근데 결국은 좁아서 못 정했죠. 예, 그런 곳이 이제 있고, 이 계룡산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화창하고 태평한 봄이요. 경화선사가 그 대도를 성취하고 나서 이 10년 만에 그 천장암에서 보임도 끝내고 이 계룡산에 와서 처음으로 지은 시예요. 화창하고 화창한 태평한 봄이요.
볼수록 온갖 풀들을 새롭구나. 계룡산에 내림으로 지난 밤에 띠끌을 다 씻어버렸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음이라는 시를 또 남기죠. 우음 없어? 우음 했죠? 그 다음에 또 계룡산이 또 있어요. 뭐야 이게? 계룡산 우음. 하처 청산호라. 어느 것이든 하처 어느 곳이든 청산이면 다 좋구나 이런 얘기죠. 경호선사는 청산이면 다 좋아요. 어느 것이든 청산이면 다 좋아라. 이게 청산이 여기서는 계룡산이에요. 계룡산을 오랜만에 10년 만에 왔어요. 계룡산을 경호선사가 휴공료 한 분이라. 그러니까 1880년에 떠났다가 1890년에 이게 오시게 되죠. 1890년. 휴공료 한 분이로보다 공은 뭐예요? 여기서 공. 대나무 지팡이 공이죠. 지팡이를 휴대하고 이런 얘기예요. 휴는. 지팡이를 휴대하고 더불어서 땀수건을 한 분. 땀이죠. 땀수건을 여기다 찼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도 거머쥐고 땀수건을 찬 채 10년 망세게 10년 동안 세상을 잊어버렸더라. 온 세상을 잊었더니 내가 지금 오늘 여기에 오르다 보니 뭐를 만나? 중요하죠. 선군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선군이 뭘까요? 선군. 내가 오늘 여기를 오니까 경호선사는 신선이 됐죠. 선군 그대. 신선인 그대를 내가 오늘 만나는구나. 여기서 선군이 뭘까요? 청산이지 뭐. 청산에 오르니까 그냥 이 청산 자체가 신선의 세계야. 그래서 그대의 신선을 만나는구나 해가지고 계룡산을 지금 크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게 계룡산. 계룡산 멋져 보러? 계룡산 엄청 멋져. 계룡산. 그 다음에 이 시는 아주 대단한 시예요. 그래서 이 시는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끊자. 여기서 끊겠습니다.